폴란드어는 중꺾마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길의 명 자체가 서울로, LG전자로, LG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을 만큼 브로츠와프의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둘 다 해외 폴란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약간 급여 수준은 좀 어느 정도인지. 자, 2부 폴란드어과 졸업생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에브리띵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한국외대 폴란드어과 학부를 졸업하고 폴란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현채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LX 판토스라는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권동환이라고 합니다. Dzień dobry, nazywam się 오혜인. Bardzo mi miło poznać państwa.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어과 졸업하고 현재 현대로템 폴란드 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 알기로 실제로 폴란드 현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저희는 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구매팀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 지원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둘 다 해외 폴란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약간 급여 수준은 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조금 대기업 다니셔서 곤란하긴 할 텐데 좀 어느 정도다. 금액을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졸공채가 받는 연봉 수준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급여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이제 연봉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연차가 쌓일 때마다 동일한 어떤 퍼센테이지로 이제 연봉 인상이 되는 반면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 인상 시즌이 되면은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 성과 등을 이제 조금 어필을 해서 연봉을 좀 빠르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되면은 복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좀 혜택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법인이 좀 초기 세팅 단계여서 복지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 1회 항공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주거비, 일부 주거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좀 사소한 거긴 하지만 좀 고퀄리티의 한식도 제공이 되고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입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알기로 두 분 CC 부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다가 들어오신 거로 아는데 혜인님은 한국 들어오고 싶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 정도로 폴란드가 살기 좀 괜찮았나요? 저는 정말 생활에 너무 만족을 했었고요. 되게 살기 편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여행에 있어서도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는 것도 참 저는 좋았었는데 이제 남편이 한국을 가야겠다고 해서 저는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폴란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에서 쌓았던 이제 경력을 다른 회사에서 좀 경력을 끌어올려서 한 단계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고요. 폴란드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 와서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의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보는 쪽은 우리나라에 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와이프를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이렇게 해외 취업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사실 뭐 꼭 외대가 아니더라도 소수어 전공에서 해외 취업 후에 그 커리어 바탕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그런 방법인가요? 저희는 사실 엄청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현지 채용으로 되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지 폴란드인들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범위의 업무가 이제 부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경력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전문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키워질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이 좀 전문성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들 그 이제 면접관들이 바로 이거를 이제 이해하더라고요. 솔직히 장점만 있진 않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취업 단점이 있다면 좀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단점은 아무래도 현지에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 살다 보면 이제 가족 경조사나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나요? 남편과는 별개로 두 분 취업했던 폴란드 브로츠와프가 울산의 현대차 느낌으로 굉장히 그 LG판이라고 교수님이 하시던데 실제 가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LG 클러스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생산법인, LG 전자 법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 법인들과 협력하는 어떤 협력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리명 자체도 LG 1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을 만큼 여기가 이제 그 LG 클러스터 단지에 있는 어떤 사진의 일부인데 이거의 한 10배, 20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LG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LG 전자 생산법인의 그냥 전경을 찍은 거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길의 명 자체가 서울로, LG 전자로, LG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을 만큼 브로츠와프의 이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코리안 타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 게 한식당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 식품점도 수도인 바르샤바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도 폴란드가 역할을 좀 많이 할 거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에 바르샤바 포럼에서 많은 분야, 원전, 방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MOU들이 발현이 되면서 폴란드와 우리나라와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관계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현지 해외 취업하는 게 좀 메리트가 있으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좋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현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소양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학사 과정에서 배우는 폴란드어랑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폴란드어는 또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은 가지고 있대 가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그럼 지금 근무한 재직 직장에서 폴란드 관련을 좀 쓰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작년 6월에 현대로템에 입사를 했거든요. 이제 폴란드 출장만 이미 3번을 다녀왔어요. 폴란드 출장도 상당히 많고 폴란드 국방부랑 요거는 안 되겠나? 국방이라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아차. 네. 그래서 폴란드와 컨택을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어로 거의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LX 판토스라는 회사도 물류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폴란드에도 법인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법인과 미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현지인들이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직원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아무래도 제가 폴란드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소설을 전공한다는 거는 내가 사실 영어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어 전공한 걸로 먹고 살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잖아요, 요새. 근데 이런 이제 특수어를 전공하면은 그거 전공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과가 좀 특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취업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보통 어떤 식으로 좀 준비 좀 많이 하는지 사실 제일 궁금할 게 이 부분 같아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학사 과정 중에 인턴십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인턴십을 하면서 취업의 기회가 생기는 과정도 많고요. 학생들이 또 인턴십을 하다 보면서 오히려 더 현지 채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런 경로로 현지 채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경력을 쌓고 와서 국내에서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기 중에 코트라 폴란드 바르샤바 무역관에서 인턴십을 했을 때 화장품 전시회를 폴란드에서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파견을 나가서 바이어들이랑 좀 미팅을 하고 하면서 좀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까 교수님도 그렇고 재학 중에 그런 코트라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게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 코트라 무역관 인턴십은 거의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과 학생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 명씩은 무조건 갈 수 있고 플러스로 인턴을 하면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휴학을 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리스크 부담도 적고 좋은 기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폴란드어과를 좀 지원하게 된 동기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폴란드어를
배우기 전이었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어려웠는 줄은 사실 몰랐고요. 저는 재수를 했었는데요. 재수를 이제 하고 수능을 본 후에 이제 입시 컨설팅을 받을 적에 그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폴란드어가 지금은 너에게 좀 생소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고 향후에 너가 이제 이 언어를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에브리싱을 과거에 미리 보셨나 보네요. 저는 옛날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서 수능 끝나고 어떤 학과를 지원할까 생각을 하다가 폴란드어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지원을 해서 들어왔고 공부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지금까지도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학과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과내 CC가 좀 많이 생길 것도 같은데 CC 좀 많이 있나요, 과내에? 네, 기본적으로 저희 과가 소수어과이다 보니까 선후배 동기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고 분위기도 엄청 좋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학연수도 단체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이가 더 돈독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좀 CC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CC로 학교 생활하다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없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로 교제를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공개를 또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같은 이제 학우들한테는 최대한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숨기고 다니다가 그럼에도 연애는 또 하는 느낌은 또 나야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가는 길에 뭐 손을 잡고 가다가 뭐 후배나 선배들한테 걸려서 등짝을 이제 맞은 적도 있고. 해외 취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 국제 결혼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것도 좀 있나요? 국제 커플 상당히 많고요. 저희 선배들 중에서도 국제 결혼해서 현지에 정착해서 계시는 분들도 참 많고 지금 뭐 연애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졸업생 입장에서 폴란드어과가 좋은 점 한 3가지 정도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일단 많은 장학금 제도,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현지 어학연수와 그 다음에 이제 인턴십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수님들도 다 폴란드어과 출신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폴란드어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회문화 경제 이런 어떤 지역학적인 것도 굉장히 좀 전문성 있게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축적되면은 누구보다 이제 지역 전문가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고 와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폴란드어 같은 경우는 생소한 언어이다 보니까 좀 처음에 정말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언어 더 어렵다. 폴란드어, 러시아. 하나, 둘, 셋. 폴란드어. 네? 왜죠? 일단은 폴란드어 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시아보다 이제 폴란드의 문법이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뭐 두 언어 다 어렵지만 폴란드어만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폴란드어만큼 어려운 언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시야가 이제 언어가 배우기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배우기가 힘들어갖고 학생들이 이거를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못 따라간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또 적응을 하는지? 근데 이게 폴란드어는 중꺾마라고 하거든요. 중꺾마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성적은 따라오는 것 같고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같은 과 선후배 사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좋게 말하면 선의의 경쟁을 꽤나 많이 했거든요. 이제 다 같은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누가 더 성적이 잘 나오냐. 보통 오빠가 더 잘 못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제가 위로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성적을 좀 오빠보다 안 좋게 받았다. 그날은 저희가 또 다투는 날이. 뭐라고요?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됐었거든요. 어쨌든 폴란드어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폴란드어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중 전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른 분야의 전공을 배우면서 그쪽의 전문성을 키워서 졸업 후에 그 전공으로 좀 연계를 해서 취업을 잘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어를 선택을 했으나 여러 가지 어떤 학업적 부담감에 의해서 좀 이제 다른 거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잘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폴란드어 배우는 거에서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복수 전공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도 취업을 사실 은행 같은 데로 많이 하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어과가 사실 이목을 끌기에는 참 좋은 언어, 좋은 전공인 것 같아요. 이 친구 폴란드어를 전공을 했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다라는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취업에 있어서 감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전공 살려서 심화과정 하셨지만 복수 전공들 많이 하잖아요. 전공자 입장에서 폴란드어에서 복수 전공으로 뭐 하나 더 한다면 어떤 전공으로 하는 게 좀 무난하게 괜찮나요? 일단은 상경계열 쪽으로 이중 전공을 택하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가 요새 또 뜨는 건 이제 산공, 산업공학과 쪽을 선택하는 학우들이 굉장히 이제 취업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문과를 이제 배우면서 이공계의 어떤 그런 학문을 이제 이중 전공으로 삼을 수 있는 학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산공과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학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처음에 접근하는 게 조금은 어렵지만 전공을 두 개를 삼아서 가게 되면은 문과적인 전공, 그다음에 이과적인 지식까지 얻게 되면서 굉장히 큰 강점으로 부각이 되어서 취업을 잘한 학생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대가 이제 언어과긴 하지만 따로 그러니까 소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특별히 외대밖에 없다 보니까 산업경영으로 들어와서 복수 전공으로 소수어를 걸치는 것도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폴란드어 제외하고 외대에서 이과가 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동유럽 학과에서 좀 그런 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너과도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마이너과가 뭔가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과를 이렇게 마이너과로 부르거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과 졸업생들이 취업률이 좋다고 얼핏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외대 학과를 소개하자면 어디를 출연시키면 좋을까요? 교양 중에 실용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외국어 중에 스와힐리어를 들었었거든요. 아프리카어 중에 하나인데 되게 배우기도 쉽고 되게 재밌는 언어로 알고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아프리카어과도 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륙이 커갖고 거기서 네. 그 중에서 일부 언어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도 맞습니다. 괜찮나요, 이게? 네, 그게 제일 스와힐리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배워두면 아프리카 대륙에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 그렇죠. 이것도 꿀팁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보다 성공한 선배, 후배 학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어과를 선택을 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배워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폴란드어과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 후배님들 기회에 폴란드어과로 와서 앞으로 우리 폴란드어과를 더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폴란드어 한마디 해주세요. 포보제냐, 무슨 뜻이에요? 굿럭, 네, 맞습니다. 굿럭.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석 같은 학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서로를 다시 만나겠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오늘 밤을 넘겨야 되겠다. 네.